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주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이 가장 낮은 옐로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각종 수치들이 이미 옐로우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빠르면 내일 주정부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업소들도 기대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주 양성 판정률은 1.9명,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주민 10만 명당 2명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 발표하는 각 지역 카운티 등급에서 LA 카운티는 옐로우 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 유력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등급 하향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에는 영업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되면 현재 최대 25%인 실내 수용 인원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한인 업소들은 수용 인원 50% 증가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옐로우 등급이 되면 식당은 최대 수용 인원 50%와 최대 200명 수용 중 적은 쪽이 해당됩니다. 현재 업소들은 실내 수용 25%에 8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시간은 손님들이 와도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내 공간 허용 기준이 확대되면 그동안의 손실된 매출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50% 이상을 못 채우니까 웨이팅 리스트로 밖에 놨던 분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백신들도 다 맞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인 업소들은 옐로우 등급 완화 발표를 앞두고 직원 서비스 교육과 직원 모집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미 오는 목요일 오전부터 등급 완화에 따른 변경사항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세디나와 롱비치 등도 등급 완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접종률과 감염률을 보며 이 추이라면 오는 6월 15일까지 완전 재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LA 카운티가 술집의 영업시간과 실내 놀이시설 등의 영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그동안 밤 10시까지였던 바와 와이너리 등 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지난 금요일을 기해 해제했습니다. 음식 없이 술만 팔던 술집들과 바 형태의 시설을 갖춘 곳도 이제부터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실내 놀이터와 오락실 등의 시설들도 수용 인원의 25% 한도 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부 영업 역시 이번 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카운티 등급을 옐로우로 내릴 경우 추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단 한 명의 코로나 사망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상당히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13명으로 300명대까지 내려온 데 이어 오늘은 이보다 낮은 255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오늘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는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현재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최소 출발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 이른바 ETA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ETA는 무비자 협정국의 외국인이 입국할 때 온라인으로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정상 국가들의 경우 수년 전부터 시행해온 것인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전자여행 허가 제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여행 허가제가 도입되면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절차 없이 항공기가 탑승이 가능했는데 이번 전자여행 허가제 이후에는 ETA 절차를 통해서
사이트에 등록해서 어프로브를 받은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ETA 발급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한 번 신청 시 2년간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 신고서 작성도 면제받게 됩니다. 건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지 공항 탑승 24시간 전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전자여행 허가 제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범 운영된 뒤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미국 시민들의 경우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오전 샌디에이고 해상에서 30여 명을 태운 선박 한 척이 뒤집혀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보트는 미립국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디에고 인근에서 보트 전복 사고가 일어나 3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4명은 목숨을 잃었고 28명은 현재 병원에 이송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경비대와 샌디에고 소방당국은 샌디에고 남쪽 포인트 로마 인근에서 전복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바다에 빠진 10명과 절벽에 고립된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So that's what happened. He got blown in, hit by waves, broadsided, landed on the reef. People were slowly jumping off the vessel and then just basically broke apart from its own weight and from the waves. 바다에 빠졌던 7명 중 4명은 숨졌으며 저체온증을 보인 나머지 20여 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사고 선박은 미립국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t's a suspected smuggling boat. We have 30 people on board the vessel. It's about a 40-foot cabin cruiser, and they just picked the wrong spot to come in. 아직까지 탑승자들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의 원인은 보트가 암초에 부딪혀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와 소방당국은 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도 포인트 로마에서 1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미립국 선박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다 체포된 21명은 모두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선구자였던 야후와 AOL이 또다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3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소유하고 있던 야후와 AOL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늘 야후와 AOL을 포함한 미디어 사업부를 미국 사모펀드 회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금액은 50억 달러로 42억 5천만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10% 정도의 지분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앞서 버라이즌이 두 회사를 사들였던 가격의 절반 정도입니다. 버라이즌은 2015년 AOL을 44억 달러에 2017년 야후를 44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매각에 따라 당초 디지털 미디어 기업을 꿈꾸었던 버라이즌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넷 초기 강자였던 야후와 AOL을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넘어서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지만 출범 1년 만에 미디어 부문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반토막이 난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매각 자금을 5세대 무선통신망 5G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점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사업 분야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넥티컷, 이 트라이스테이트들이 나란히 경제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발표를 통해 오는 금요일, 즉 7일부터 야외 행사의 수용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결혼식, 무도회 및 기타 행사를 위한 실내 수용 인원을 250명으로 최대 50%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집의 바 좌석 영업이 허용되며 카지노나 레스토랑 내 뷔페 형식의 셀프 서비스 음식에 대한 규제도 전격 해제됩니다. 다만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내 식사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19일부터는 팬데믹 이후 활동 조치가 제한된 지 1년여 만에 각종 수용력이 대거 해제될 전망입니다. 야외 모임 인원 제한이 전격 철회되며 식당의 현행 50% 수용력을 100%로 늘리고
테이블당 8인 이상 착석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용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곳은 종교시설, 소매점, 체육관 및 피트니스 클럽, 퍼스널 케어,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실내 및 실외 수영장 등입니다. 단 6피트 거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실내 모임 제한이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며 케이터링, 장례식, 공연 등의 이벤트와 실내 컨퍼런스, 엑스포 및 전시회도 실내 모임 한도는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트라이스테이트는 새 주에서의 경기장 수용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최소 1,000석 이상 규모의 스타디움의 수용력을 오는 금요일인 7일부터 5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비영리 단체 AARP가 백신 접종 후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담은 한국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본인은 무증상이어도 미접종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이 무증상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나서도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의 핵심은 중증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둔 만큼 경미한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수 있고 혹시 모를 확진자 노출 시에도 자가 격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여전히 먼 거리 여행은 자제할 것이 권고됩니다. 안내서는 또 향후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우에 따라 독감 예방 주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시니어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AARP는 아택의 시니어들의 경우 언어 장벽과 나이로 인한 정보 부재로 팬데믹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AARP는 이번 번역 안내서 배포와 함께 지속적인 온라인 타운홀 등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남가주 상사지사 협의회 키타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오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시니어 센터 1층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선착순 500명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와 식혜 등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또 선착순 400명에게는 비상용 알람도 제공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도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하트앤하트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실시합니다. 바쁜 일상 속 가족들과 평소 자주 하지 못했던 말, 영어가 익숙한 손자, 손녀에게 한국어가 편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마음속 말을 전하는 이벤트로 영어와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카카오톡 KFamLA로 편지 내용과 함께 받는 사람의 우편이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선택해 보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제10회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1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잡코리아 USA가 공동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모두 100여 개의 기업들이 2천여 명의 구직자들을 모집할 계획인데 OPT와 H-1B 등 취업을 위한 체류 신분을 지원해주는 50여 개의 기업들도 함께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이력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면접 역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용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케팅, 영업, 회계 담당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코트라 LA 무역관 또는 잡코리아 USA로 문의하면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LPGA 매치 플레이 대회를 기념해 온라인 참여 행사를 개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는 오는 26일부터 닷새 동안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쉐로우 크릭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대회를 기념해 오늘부터 대회 직전인 23일까지 우승자를 맞추는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개인 정보와 함께 대회 우승자를 예상해 선택하면 추후 정답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합니다. 당첨자는 대회가 끝나고 6월 5일 이후에 발표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한인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LPGA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대회 유치에 대한 기쁨을 한인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